자, 리딩 두 번째 강의 준비되셨습니까? 111번부터 120번까지 열문항을 지금부터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구조문법 어휘의 아이템 출연합니다. 자, 화면 보시죠.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서로 서로 품사가 다르죠. 일단 occa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서 경우, 때,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occasional이라고 하면 그래서 간간한 그런 뜻이죠. 아주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고 뜨문뜨문한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occasionally는 그래서 가끔이라고 하는 부사의 의미가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SION이면 명사인데 여기 ED가 붙었잖아요. 이건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토익용은 아니니까 그냥 영어 지식으로만 알고 계세요. 당연히 ED가 붙었다는 건 동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동사로서 occasion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일 따위를 유발하다의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동사로 토익에 나올 일은 없으니까 A번은 일단 여러분들 정답이 될 확률이 없겠죠. 여태까지도 한 번도 돼본 적도 없고요. 자, 그리고요. 품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건 품사 접근을 해보는데 어형 접근을 하는데 for 다음에는 전치사 for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단서 1번이에요. 명사가 필요하겠죠. any는 명사로도 물론 쓰일 수도 있지만 형용사로 더 많이 쓰이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명사 선택지를 골라주는 게 옳다. 그래서 일단 C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해설은 마무리 짓고요. 앞쪽부터 또 깔끔하게 해석하면서 필요한 정보 있으면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tering이라고 하는 건 원래 cater라고 하는 동사가 원래 음식을 제공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보통 그 출장 뷔페 혹은 급식 업체를 catering 업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음식을 지금 제공하는 그런 업체일 거고, 구아메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그 맛있는 일품 요리, 고급 음식, 이거 구아메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회사가 be capable of는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느낌은 조동사예요. 자, 다만 조동사는 문법적으로 동사 원형을 취해야 되는데 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ing가 오죠. 이것도 여러분들 토익에서 너무 자주 다루는 그런 수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e capable 다음에 알맞은 전치사를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요. 기억하실래요? 자, 그래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뭘 제공할 수 있습니까? 자, 바로 음식을 제공하는 건데요. affordable이라고 하면 뭐뭐를 살 만한 여유가 있을 수 있는의 뜻이에요. 그래서 자, 그럴 만한,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만한 음식이니까 값이 싸요, 비싸요? 값싼. 자, 이 affordable도 제가 별표를 3개 드리고 강조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quality라고 하는 단어도 보통 명사로 학생들이 명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되죠. 그럼 품질을 제공한다? yet는 하지만 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쓰였다라고 치고 품질을 제공한다 하지만 값싼 음식을 제공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quality는 형용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양질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양질의 하지만 값이 싼 음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야구에서 6이닝 동안 3실점 이하의 자책점을 투수가 기록하게 되면 quality starts pitching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quality가 뭐예요? 거기서 양질의 starting pitching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quality는 양질의라고 하는 형용사적 개념이 있다는 것도 별표 3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사실 정답은 굉장히 간단하게 내고 저희가 넘어갑니다만 실제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그냥 주구장창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시험에서 자주 다루는 그런 단어들을 정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nd가 나와 있네요. 음식뿐만 아니라 음료까지. 그러니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음식과 음료가 뭘 위한 거예요? 어떠한 그런 행사들을 위한 것이라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occasion은 여기서 행사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12번째 문제입니다. ABCD가 모두 형용사고 뜻이 달라요. 자, 뜻들은 다 아시죠? 제가 따로 안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뜻이기 때문에 바로 어휘 문제로 보고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어는 라운지고요. 동사 어디 있습니까? 자, is going to be renovated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요 녀석이 뭐예요? On the first floor.
자, 이 녀석이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는 자, 그런 어구가 되겠습니다. 1층에 있는 라운지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다고요? It's going to be renovated. 자, 바로 개보수 공사가 될 것인데요. 자, 요거는 뭐죠? 부사죠. 그리고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보수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자, make it more. 자, 여기서 it는 뭐예요? 영어는 대명사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 언어고요. 자, 이게 지금 라운지가 되겠습니다. 라운지를 좀 더 어떻게끔 만드는 거예요? 직원들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renovate가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고요. 요 make는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보니까 목적어와 목적보호가 와 있어요. 따라서 무슨 동사로 보면 되겠습니까? 사역동사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113번이고요.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이제 뭐 품사가 서로 달라 보여요. 근데 correct는 늘 나올 때마다 강조를 했죠. 자, 요 S가 만약에 없다면 무엇입니까? correct는 형용사와 동사의 동일형입니다. 동사로 뭐죠? 수정하다가 되겠고요. correct를 형용사로 쓰면 뭐예요? That's correct. 올바른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품사가 이제 나올 거예요. 얘는 동사, correction이라고 하면 자, 명사입니다. 얘는 형용사에 ly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correction이라고 하면 동사의 명사형이기 때문에 수정.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앞쪽에 보니까 because 절이 여기까지예요. 자, 부사절. 자, 그 다음에 주어의 동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because 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얘가 주어고 그 다음에 얘가 동사입니다. 근데 동사가 수동태 동사로 와 있네요. 자, 일반적인 동사가 수동태로 구성되면 자, 3형식은 수동태가 되면 몇 형식이 된다 그랬죠? 1형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살짝 아쉬워요. 제가 시간만 좀 있으면 여러분께 길게 설명을 해서 왜 3형식은 수동태가 되면 1형식이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좀 설명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이 이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걸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100% 현금 환급이 다 되는 여러분들 토목달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서 기본기를 닫고 일이 돌아오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뒤에 동사가 또 나올 수는 없으니까 뭐 A번에 S가 붙었으니까 죽으나깨나 동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PP가 됐는데 지금 명사가 온다? 이게 또 뭐 말도 안 되죠. 뭐 특별한 4형식 동사, 수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동태가 돼도 목적어가 이제 하나 남을 수가 있지만 record라고 하는 동사를 수요 동사로 여러분들이 배운 바는 없습니다. ing는 또 마찬가지로 뭐예요? 뒤쪽에 ing가 나오게 되면 ing는 동사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correcting은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자기의 목적어가 있어서 뭐뭐뭐를 수정하기, 수정하는 이라고 하는 동명사 분사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또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B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불안하시면 해석 접근을 통해서 자, 검증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자, 영업의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도 정확하게 이렇게 부사로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B번이고요. 자, 대신에 그렇게 해석 접근까지 여러분들 해보게 되는 것이 뭘 의미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시간을 갖다가 아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 BPP가 수동태니까 뒤쪽에는 일형식이니까 부사가 오는 게 옳지. 이렇게 빠른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자, 그거 검증해 봤고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매니저들은 어떻게 하죠? 자, 점검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숫자를 once again, 다시 한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마무리 짓고요. 14번 가겠습니다. whose부터 they까지 선택지가 쭉 주어져 있는데요. 요건 아마 접속사의 문제로 추정이 됩니다. 자, 앞쪽에 지금 drove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요. 뒤쪽에 was라고 하는 동사가 또 있어요. 자,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접속사가 오게 되면 뒤쪽에 뭐가 없어요? 주어까지도 없는 거잖아요. 주어는 명사고요. 접속사와 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접속사가 오면 안 되고요. 자, 바로 앞에 명사도 있겠다. 이거는 뭐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선택지 중에 관계 대명사로 쓰일 수 없는 거 누구예요? 안 되고 안 되겠죠. 여기 만약에 주격이 이제 오게 되면, 자, 여기 만약에 they가 오게 되면 they는 또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앞쪽에 뭔가 있어야 될 접속사가 생략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접속사가 생략된 케이스 아니야?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는데, they가 왔는데 어떻게 was가 옵니까? 그쵸? 그렇다면 이 정도가 와야 최소한 혼돈이라도 유발을 하죠. 접속사 생략된 케이스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they가 왔기 때문에 이건 아예 글렀어요. 자, 그러면 whose 아니면 that인데, whose는 관계대명사로 쓸 수는 있지만 whose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whose 다음에는 반드시 수식받는 누가 있어야 돼요? 얘는 이제 소유격이기 때문에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런 식으로 따져가시면 해석이 아예 필요가 없어요. 깔끔하게 C번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납득이 되셨나요? 네, 됐어요. 자, 그러시면 자, 마무리 짓고 앞쪽부터 해석해 보는데요. 잭슨이라고 하는 분이 운전해서 갔어요. 어디까지? 그 주소로 운전해서 갔는데요. 자, 그 주소가 어떤 주소입니까? 바로 설리번이라고 하는 분의 명함 위에 있었던 주소예요. 바로.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that이라고 하는 건 접속사임과 동시에 바로 이 address를 갖다가 받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That was on Ms. Sullivan's business cards. 이렇게 돼서 자, 설리번 여사의 명함 위에 있었던 주소.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연결되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11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5번으로 갈게요. 선택지 다 부사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문제예요? 어휘 문제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를 조심해야 될 부사가 있다면 자, B번인데요. largely는 크게라고 하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뜻으로 잘 안 쓰고요. 자, 대개 이런 뜻으로 쓰여요. 주로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동의어로 굳이 바꿔 쓰자면 토익에서는 mainly의 뜻으로 무척 자주 쓰이고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얼뜻 보기에 쓰임 자체가 뭐뭐처럼 보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얼뜻 보기에는 이런 뜻이에요. potentially는 뭐 잠재적으로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떤 부사가 문맥상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자, Dallas Jones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그림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에 의해서? 부모님이 농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의 농장으로부터 나온 이미지들 있죠. 그 부모님의 농장의 이미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상적으로 받았을까요? 그럴듯하게 받았을까요? 자, 혹은 잠재적으로 받았을까요? 자, 바로 대개 그 이미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115번까지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어보는데요. 자, 이제 한강 반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잘 들으시길 바라요. 그러시면 브레이크하고 잠시 후에 돌아와서 116번부터 다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보시죠. 자,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모두 ED예요. 뜻이 다르죠. 그러면 1차적으로 요거는 어휘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delivered. 자, 앞쪽에 비동사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뭐예요? 동사 자리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형 동사입니다. 이 주어, 자, 브랜디 와인이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배달하셨는지 아니면 성취하셨는지 아니면 추구하셨는지 아니면 의미하고 내포하셨는지를 따져보시면 되겠어요. 자, closing speech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폐막 연설, 그죠? 폐회 연설 정도가 되겠죠. 폐회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회의에서 여기까지.
그 연설을 갖다가 폐막연설, 폐회사를 갖다가 하셨다. 이게 좋죠. 선택지 중에 하셨다가 누군가요? 자, deliver라고 하는 단어는 자, 그렇지 않아도 토익에서는 많이 강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원래는 배송하다의 뜻인데 연설 따위가 뒤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배달하다의 뜻이 1번에 있고 사실은 사전에도 무슨 뜻이 있어요? 자, provide의 뜻이 있다라고 제가 이 토해특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특히 deliver a speech 같은 표현은 너무 토익이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특히 스피치를 목적으로 데리고 올 때는 연설을 제공하다라고 해서 연설하다의 뜻으로 대단히 빈번하게 쓰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영어에 아주 초심자가 아니라면 토익에 대한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A번의 답을 잘 골랐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의외로 토익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A번을 많이 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토익용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말하기를 하고 글쓰기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도 연설을 하다라고 할 때 deliver a speech 정도는 외워두시면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116번의 정답 A번으로 확정하고 넘어가는데 저 deliver의 두 번째 뜻을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좀 많이 좀 강조를 좀 드려봤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해석해 볼게요. 그 컨퍼런스에서 회의장에서 이분이 지금 폐회사를 갖다가 하셨는데요. 자, 그 컨퍼런스가 주제가 뭐예요? 오는 해석이 안 되면 about으로 해보라 그랬어요. 나노테크놀로지. 자, 그 나노 기술이죠. 나노 기술과 관련된 테크놀로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컨퍼런스는 또 어떤 거예요? Being held in Toronto. 이렇게 돼서 토론토에서 개최가 되고 있었던 나노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컨퍼런스에서 폐회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6번 문제는 끝내고요. 117번으로 갈게요. 자,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if부터 시작해서 either까지 가만히 있어. 품사가 좀 애매하죠. if는 접속사, for는 전치사, yes은 뭐예요? 뭐 부사로 주로 쓰지만 접속사로도 쓸 수 있죠. 오늘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Quality yet, affordable food and beverages 이런 거 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자, 거기서 보셨듯이 yes은 접속사로 쓰이면 but의 뜻입니다. 자, either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 둘 중에 하나의, 대명사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부사로 쓰이게 되면 부정문에만 오고 문장 맨 끝에만 와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무슨 뜻이에요? 또한 역시 뭐뭐하지 않다 이런 뜻이고 얘도 접속사로 쓸 수 있는데 그때는 either A or B의 형식으로만 사용되는 세트 접속사, 상관 접속사로 쓰이는 거죠. 일단 어떤 품사가 필요한지부터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시겠습니까? 앞쪽에 보니까 주어 동사가 있고요. 뒤쪽에 보니까 주어 동사가 있어요. 따라서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B번은 소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에도 접속사가 될 수는 있는데 세트로 either A or B가 와 있나요? 안 와 있습니다. 배제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등위 접속사가 와도 되는 자리예요. 앞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자, A 했습니다만, 자, B 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if에 부사절이 올 수도 있죠. 이미 앞쪽의 문장이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국은 해석 접근을 통해서 A냐 C냐를 가려야 된다는 것이니까 해석을 해보시는데 온라인의 영화 예약이 자, may be made. 이루어져도 좋고요.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죠? 당신의 상거래를 10 minutes before the film starts. 영화가 시작되기 10분 전에 그 상거래를 완료하면 자, 온라인 영화 예약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의 내용으로 보시는 게 맞고 정답은 A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7번도 끝내고요. 18번째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30문항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A번의 view라고 하는 단어는 1번에 무슨 뜻이 있죠? 관점의 뜻이 있죠. 근데 우리가 뭐 호텔 같은 곳이나 이런 곳에 가서 오션 뷰,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view라고 하는 것은 전망이나 혹은 경관이나 혹은 뭐 광경 이 정도의 뜻이 있는 거죠. 사이트라고 하는 단어도 뭐 비슷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이트는 자, 1번 무슨 뜻이 있나요?
시력의 뜻이 있죠. He has a good eyesight. 이렇게 얘기하면 on his right eye.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오른쪽 눈에 시력이 좋아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죠? 전망과 경관, 광경의 뜻이 똑같이 있어요. watch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무슨 뜻이 있나요? watch는 이렇게 막 째려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감시의 뜻이 되게 강하죠. 명사로 쓰이게 되면. 물론 watch는 손목시계의 뜻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show입니다. show는 1번 알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뭐 무대 위에 올라와서 쇼하고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를 갖다 보여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한국말로 뭐라고 하나요? 감정 따위의 표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a show of emotion 이라고 하면 감정의 표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의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나요? 만약에 선택지에 대해서 이 정도의 아이디어가 없으셨다면 사실은 문제 풀기가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It is possible,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가요? obtain, 획득하다죠. 좀 더 가차운 뭐뭐뭐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of 이하가 나와 있네요. 뭐에 대해서? 공연에 대해서. 수단이 나와 있네요. by 플러스 ing 100% 수단이라 그랬죠. 티켓을 A 섹션, A 구역에다가 구매함으로써 퍼포먼스, 공연에 대한 좀 더 가차운 무엇입니까? 좀 더 자세한 관찰을 자, 우리가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직역을 해보면 공연에 대한 좀 더 가차운 그런 어떤 관람, 됐죠? 좀 더 가차운 관람을 갖다가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좀 더 가차운 뷰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 좀 더 가까운 사이트를 획득할 수 있다가 둘 다 되는 거거든요. C번과 D번은 해당 사항이 없겠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왜 B는 안 되고 A만 답입니까? 자, 이제는 토익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20년 정도의 데이터를 다 뒤져도 뷰와 사이트의 1번의 뜻은 어차피 아니니까 서로 간에 2번의 뜻으로 지금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좀 더 가차운 뷰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 그죠? 좀 더 가까운 전망과 관람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의 뜻이잖아요. 2번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사이트는 2번의 뜻으로 쓰였을 때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앞쪽에 어가 들어올 수는 없어요. 쌤, 그걸 어떻게 알죠? 일반인인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원어민이 아닌 이상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한국어로 옮겨서 저 단어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고요. 그래서 이제 A번에 이제 답을 쓰는데 저의 입장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쌤, 이거 뭐 두 개 뜻이 똑같았고 A번 쓸까 B번 쓸까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제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obtain 대신에 have를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have a good view of A, have a good view of A. A에 대해서 A를 훌륭히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have a good view of A. A를 훌륭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깔끔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have a good view of.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have 대신에 obtain을 쓰기도 하죠. 여기서는 좋은 관람이 아니고요. 가차운 관람을 갖다가 할 수 있어서 자, 세밀히 관찰하다라고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암기해야 될 표현은 뭐다? obtain a closer view of A라고 하면 A를 세밀히 관찰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굳이 이론적으로 왜 A만 답이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거는 view는 셀 수 있는 명사래. 그래서 어와 결합이 가능하고 사이트는 안 된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암기합시다. obtain a closer view of A. obtain a closer view of A. obtain a closer view of A. obtain a closer view of A라고 해서 A를 세밀히 관찰하다. A에 대해서 좀 더 가차운 뷰를 얻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9번째 문제고요.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서로 같지 않아요.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어는 누굽니까? 바로 challenge가 주어고요.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얘는 잠깐 빼세요. 그러면 더 다음에 여기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 자리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서 ANC의 명사는 안 되겠고 LY는 부사니까 안 되고 얘는 부정사라 안 되고 정답은 D번. 최상급이 오게 되면 앞에 뭐가 오는 경우가 많죠? 더가 오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 이렇게 되겠어요. significant는 무슨 뜻이에요? 중요한 이제 이런 뜻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D번으로 우리가 쉽게 낼 수 있었고요. 자, 그래서 119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석만 하고 끝낼게요. CEO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자, most significant challenge. 가장 중요한. 자, 그런 도전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그 회사에 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무엇이다? 경쟁이다. 근데 그 경쟁이 어디로부터 오는 경쟁이에요? 외국의 회사들로부터의 경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19번에 자, 정답 D번으로 내봤고요. 자, 문장의 내용에 비해서 문제의 수준은 높진 않았어요. 이거는 지금 어떤 품사가 필요하냐를 고르시면 간단하게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자, 마지막 120번 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미리 염두에 두고 앞쪽에서 affordable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강사로서의 직감이고 저의 데이터입니다. 되게 잘 나오죠. 이 단어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afford는 동사로 꼭 이 동사가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afford는 토익에서는 100% can과 함께 씁니다. 뭐뭐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다의 뜻이에요. affordability라고 하면 저렴함의 뜻이 되겠죠. 자, affordably라고 하면 값싸게라고 하는 뜻일 거고요. 자, affording은 ing니까 동명사님 분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여보세요. 여기 지금 동사가 이미 하나 있으니까 동사가 또 나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can과 함께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얘는 일단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so가 나와 있고 자, priced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매겨져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앞에는 수식어구가 오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ED는 누가 수식해요? 형용사가 수식할 수는 없으니까 부사가 수식하는 게 맞고 정답은 D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만 딱 자르면 자, it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물건이 대단히 값싸게 자, 그렇게 가격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자, Carmine이라고 하는 자, 그 제품이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차량입니다. 어떤? 자, sold by 자, Python Motor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자동차 회사에 의해서 판매되는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이 바로 Carmine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유가 뭐예요? 자, 그것이 값싸게 가격 매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120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품사 및 어형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20번까지 자, 20문항에 대한 해설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자, 20문항을 해보니까 조금 더 이제 반복되는 것들도 생기고 자, 물론 새로운 정보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자, 반복되는 것들은 실수를 안 하셔야 득점에 유리하겠죠. 시험 잘 보는 학생과 지식이 많은 학생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은 굉장히 토익에 대해서 잘 아는데 시험만 보면 잘 못 보는 학생들도 있죠. 그런데 자기가 가진 실력을 100% 발휘해서 제가 앞쪽에 이야기했던 A 학생보다 시험을 더 잘 보고 오는 B 학생도 있습니다. 즉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아는 것들을 자꾸 체화하고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는 것도 굉장히 득점에는 중요하고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점수로 승부하는 거잖아요. 얼마큼 아는지를 점수로 우리가 확인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 뭐 지식이 많은 학생들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점수를 잘 받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세 번째 강에서 다시 찾아뵙죠. 수고하셨습니다.